뭐? 무슨 일이죠? 너무 피곤하고 저 향기로운 베개에 얼굴을 눕히고 싶어 더는 참을 수가 없고 밤 9시에 머리조차 들기 힘들어요. 이제 침대에서 뒹굴면서 자세를 바꾸는데 모든 게 갑자기 짜증나요. 발을 덮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덮지 않을지, 등으로 앞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자야 할지. 창문으로 달빛이 살짝 들어오고 방 한켠에 다른 침대를 살짝 봐요. 저기 친구는 깊이 잠들어 있네요. 몇 분 만에 잠들다니 너무 불공평해요. 내일 둘이 가까운 동네로 여행을 가기로 해서 잠을 자고 있어요. 물론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할 거예요. 좋네요. 그리고 지금 시간을 좀 보세요. 왜 잠들지 못하고 있죠? 왜죠? 지난주 여러분과 친구 몇몇이 숲으로 캠핑을 갔는데 같은 일을 겪었어요. 긴 하루 동안 짐 나르고 돌아다니고 음식 준비하고 캠프파이어 옆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느라 피곤했어요. 눈은 반쯤 감겨있고 몇 초 안에 잠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꽝이네요. 눈은 크게 떠지고 사소한 것조차 여러분을 괴롭히고 잠자는 자세는 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죠? 첫 잠자리 효과, 그것 때문이에요. 새로운 장소에서 수면장애를 겪는 것을 그렇게 불러요. 잠자는 건 좋지만 진화 때문에 수면을 취하는 게 종종 좀 불편하게 됐어요. 잘 때 실제로 뇌가 몇 시간 동안 작동을 멈춰요. 그러면 꽤 무방비 상태가 되죠. 무슨 일이 생겨도 잠재적인 위험을 발견하거나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어요. 돌고래와 고래 같은 동물들은 한 번에 뇌의 한 부분만 쉬게 하는 수면 시스템을 발달시켰어요. 다른 부분은 깨어 있어서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 머릿속에도 어느 정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친구 방에 위험한 게 있단 건 아니지만 침대 밑에 있을 그 많은 먼지를 생각하면 밑에 뭐가 숨어 있을지 누가 알아요. 우린 오래전에 생겨난 본능이 있어요. 조상들이 동굴에서 살 때 만약 내일이 없는 것처럼 잔다면 정말 그럴지도 모르니까요. 동굴 밖에서 자는 게 위험한 걸 안 이유이기도 하죠. 이게 첫 잠자리 효과의 가장 큰 배경이에요. 만약 자기 침대에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방에서 잠을 잔다면 뇌는 좋아, 이제 안전해 라고 하죠. 하지만 새로운 곳에 간다면요? 편안한 침대, 비단 같은 베개 혹은 친한 친구 집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죠. 뇌는 여러분이 자신의 동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지 못하고 완전히 잠들지 못하게 해요. 약간 돌고래와 비슷하죠. 우리 뇌의 한 부분은 쉬고 있지만 다른 한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해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거예요. 뇌는 이 두 뇌의 반은 자고 반은 안 자는 것으로 평생 여러분을 괴롭히진 않을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이틀 밤을 연속 보내면 뇌는 여기 안전한 거였네. 비록 저 먼지 더미가 날 걱정시키지만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잠들게 해줄 겁니다. 자, 첫 잠자리 효과는 가끔 경험한다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지만 만약 엄청 자주 장소를 바꾼다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피곤하거나 비생산적이거나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뇌는 진화가 준 패턴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운 좋게도 그건 꽤 유연해요. 속여서 첫 잠자리 효과를 극복할 수 있죠. 뇌가 여러분이 미지의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이므로 좀 더 친숙하게 만들고 뇌에게 모든 게 괜찮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잠옷, 베개,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부드러운 담요 같은 마음에 드는 걸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보통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나요? 새로운 곳에서도 똑같이 하세요. 뇌가 지금 휴식을 취할 때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평소 취침 시간에 주무세요. 자기 전에 운동의식을 치르나요? 네, 저도 안 해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하는 루틴이 뭐든 새로운 곳에서도 하세요. 호텔 예약 시에 집에 있는 것과 비슷한 침대가 있는 방으로 하세요. 보통 더블베드에서 잠을 자는데 킹사이즈에 누워있으면 기분이 이상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잠옷만 가져오면 더 저렴하겠죠. 여러분이 하는 게 꼭 도움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여담인데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짜증나지 않나요? 진짜 너무 좋아요. 누워서 따뜻한 이불 더미 속에 몸을 넣고
이런, 미안해요. 어쨌든 잠은 중요해요. 음식이나 물이 필요한 것처럼 말 그대로 생존하기 위해 수면이 필요해요. 우린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자는 데 보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잠을 자는 모든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알아낸 건 이래요. 우린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잠을 자요. 8시간의 숙면은 우리가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스스로 회복해야 해요. 머리카락과 손톱은 자라고 근육은 저절로 회복해요. 이 모든 것들, 또 그 이상이 자는 동안 일어나죠. 힘들이지 않아도요. 그리고 뇌 기능도 있어요. 밤새 베개 밑에 책을 놔두면 뇌가 그걸 어떻게든 읽고 내일 있을 기말고사를 대비해 줄 거라고 바란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정보를 익혀두고 숙면을 하면 분명 그 모든 걸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갈색박쥐는 하루에 거의 20시간을 자는 반면 기린은 보통 짧게 단 5분 동안 파워낮잠을 자요. 저 불쌍한 기린은 자기가 뭘 놓치고 있는지 모르죠. 고양이는 확실히 인생을 즐길 줄 알아요. 인생의 3분의 2를 잠자는 데 보내죠. 랜디 가드너는 1964년 가장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은 기록을 세웠어요. 11일, 즉 264시간 동안 깨어 있었을 때 그는 17살이었어요. 집 또는 어디라도 따라하지 마세요. 피터 파워스는 정반대로 기록을 세우기로 결심했고 8일 동안 계속 잠만 잤어요. 굉장하네요. 어떻게 화장실도 안 가고 잘 수 있었죠? 만약 침대에 누워 거의 바로 잠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정말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잠드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게 이상적이에요. 우리가 아주 피곤함을 느끼는 특정한 시간이 2번 있어요. 오전 2시와 오후 2시죠. 그래서 우린 점심 먹고 나서 일을 계속하는 대신 낮잠을 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음번엔 점심시간 이후 사무실에서 코골다 걸리면 이 영상을 여러분의 상사에게 보여주세요. 우린 사실 일부러 수면을 지연시키는 유일한 포유류예요. 그리고 아마 가장 덜 멋진 포유류일 거예요. 예전에는 오직 15%의 사람들만이 컬러 꿈을 꿨어요. 이젠 75%가 그런 꿈을 꾸죠. 어떤 사람들은 요즘 TV가 컬러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린 매일 밤 2시간 정도 꿈나라에서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꿈을 기억하고 싶다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적어둬야 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가졌던 놀라운 초능력을 잃게 될 거예요. 평균 하룻밤 동안 여러분은 수면 자세를 약 20번 바꿀지도 몰라요. 좋아하는 자세는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어요. 베개 옆에 팔을 올리고 등을 대고 누워있는 걸 불가사리 자세라고 해요. 이런 유형의 잠자는 사람은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돕는 걸 좋아하는 이타적인 경향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은 경계심을 더 쉽게 내릴 수 있죠. 그리고 자유낙하 자세가 있는데 베개 옆으로 손을 들고 배를 대고 엎드려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예요.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이 비판을 잘 못 받아들이고 꽤 직설적인 경향이 있다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동경자 자세는 양팔을 앞으로 뻗고 옆으로 누운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약간 복잡하지만 아주 열린 마음도 갖고 있어요. 결정을 내리는데 느리지만 일단 결정이 나면 그걸 고수하죠. 입는 잠옷 종류와 스타일 또한 여러분에 대해 많은 걸 이야기해주지만 그건 다른 영상을 위해 남겨둘게요.